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하여 9번째 매회 출제 부분 문제풀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본시험을 앞두고 마무리 정리 차원에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시행되는 문제은행식 시험 제도에서도 요양보호사로서 숙지해야 할 부분입니다. 문제풀이 진행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 정지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시험에서 유의사항 설명도 생략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번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이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1. 내향성의 증가, 2. 경직성의 증가, 3. 수동성의 증가, 4. 의존성의 증가, 5. 조심성의 증가. 1번은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이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2번 경직성의 증가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노년기 특성 중 심리적 특성은 위 지문 이외에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친근 사물에 대한 애착심,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수정 확대 가족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2. 결혼한 자녀와 부모가 함께 거주한다. 3. 노인과 친인척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 4. 부모 중 한 명과 미성년 자녀가 함께 산다. 5.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 2번은 수정 확대 가족의 특징은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수정 확대 가족은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5번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조선가족이며 수정 확대 가족은 부모와 자녀가 근거리에 따로 사는 것이 특징입니다. 2번 결혼한 자녀와 부모가 따로 거주를 합니다. 3번 노인과 자녀가 자주 교류하면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4번 부모와 자녀가 근거리에 따로 사는 것이 특징입니다. 3번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한다. 2.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다. 3. 장기 요양 인정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한다. 4. 방문조사는 장기 요양 기관이 직원 2인 1조로 조사한다. 5.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 요양 인정 여부 및 장기 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3번의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관한 설명은 5번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 요양 인정 여부 및 장기 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은 최소 3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2번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니다. 3번 장기 요양 인정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4번 방문조사는 장기 요양 기관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원 2인 1조로 조사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고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절차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 다음 4번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1.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 5. 발목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60세 남자, 5.
폐렴약을 복용 중인 50세 여자. 4번의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가 해당이 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해당됩니다. 지문 1번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는 혼자서 일상수행 가능 여부 및 노인성 질병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해당이 안됩니다. 지문 2번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4번 발목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60세 남자. 5번 폐렴약을 복용 중인 50세 여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노인성 질병자의 해당 여부의 판단에 따라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에서 관로안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다음 관로, 다음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다음 서비스 제공, 다음 모니터링 실시와 서비스 종료 혹은 계속. 1. 욕구 평가. 2. 이용 한도액 설정. 3. 서비스 비용 청구. 4.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5.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5번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에서 예시와 같이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다음에는 5번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을 하고 그 다음은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의 순서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으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을 하고 다음은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하며 그 다음은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을, 그 다음은 서비스 제공, 다음은 모니터링 실시와 서비스 종료 혹은 계속 여부입니다. 다음 6번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1. 대상자의 가래를 흡인한다. 2. 상황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청구한다. 3. 대상자의 선호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시한다. 4. 응급 상황에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한다. 5.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약화되면 서비스를 종결한다. 6번의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4번 응급 상황에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를 합니다. 지문 1번 대상자의 가래를 흡인하는 등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2번 상황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되며 규정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청구를 합니다. 3번 대상자의 선호를 우선시합니다. 5번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약화되면 서비스를 종결해서는 안됩니다.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약화되면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를 합니다. 7번입니다. 다음 사례를 통한 며느리가 행한 노인 학대 유형은 다음날 타박상과 갑작스러운 감기 증세로 시어머니가 몸져 누워 있지만 며느리는 아픈 시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갈 생각은 않고 하루 종일 방 안에 방치하였다. 1. 방임, 2. 유기, 3. 자기방임, 4. 신체적 학대, 5. 정서적 학대. 7번의 다음날 타박상과 갑작스러운 감기 증세로 시어머니가 몸져 누워 있지만 며느리는 아픈 시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갈 생각은 않고 하루 종일 방 안에 방치한 며느리가 행한 노인학대 유형은 1번 방임에 해당됩니다. 아래 참고사항 설명과 같이 노인학대 유형에는 유기, 자기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이외에 성적 학대가 있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요양보호사 채용 과정에서 기관장이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침해받은 권리는
지원서를 보니 나이가 많아 어르신을 돌보는 업무가 힘들 것 같네요. 1. 자유권, 2. 참정권, 3. 평등권, 4. 신체적 안전보장 권리, 5. 휴식 및 여가 보장 권리. 8번의 제시문. 지원서를 보니 나이가 많아 어르신을 돌보는 업무가 힘들 것 같네요 라며 요양보호사 채용 과정에서 기관장이 말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침해받은 권리는 3번 평등권입니다. 요양보호사 기본적 인권 항목에 고용 형태, 연령, 성별, 출신 지역 및 종교 등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와 같이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1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 사례와 같은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하는 대상자가 가족과 외출을 이유로 서비스 시간 변경 요구를 하는데 그 시간에 서비스할 수 없는 상황이다. 1.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2. 요양보호사가 원하는 시간에 방문한다. 3.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준다. 4.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5. 정해진 시간에 바꿀 수 없다고 하면서 거절한다. 9번의 제시된 방문요양 서비스를 하는 대상자가 가족과 외출을 이유로 서비스 시간 변경 요구를 하는데 그 시간에 서비스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4번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가 답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적절한 대응 방법이 아닙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 윤리적 태도 10가지를 교재 97에서 99페이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은 1. 평평한 바닥에서 휠체어 이동을 돕는 경우, 2.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 올리는 경우, 3. 이동용 장비를 이용하여 물건을 옮기는 경우, 4. 밤 근무 중 밝은 조명에서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경우, 5. 무릎을 굽혀 물건을 잡고 무릎을 펴면서 들어 올리는 경우. 10번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은 2번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 올리는 경우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 이동 방법은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힙니다.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립니다.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여 들어 올립니다. 허리가 아닌 다리를 펴서 들어 올립니다. 다른 지문들은 요통 발생 위험이 적습니다. 11번입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초기 진단과 예후 예측이 쉽다. 2. 원인이 명확한 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3. 질환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회복이 빠르다. 4.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 5. 약물에 둔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처방보다 더 많이 복용한다. 11번의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 맞는 것은 4번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은 초기 진단과 예후 예측이 쉬운 것이 아니고 어렵습니다. 2번 원인이 명확한 급성 질환이 대부분이 아니고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3번 질환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회복이 빠른 것이 아니고 질환의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며 합병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5번 약물에 둔감하지 않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약물은 더욱 신중하게 복용해야 합니다. 다음 12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구강건조증 감소, 2. 지방의 흡수력 감소, 3. 당내성 증가, 4. 항문관략근 긴장도 증가, 5.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12번의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는 2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구강건조증은 증가됩니다. 3번 당내성은 감소됩니다. 4번 항문간략근은 긴장도가 감소됩니다. 5번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는 생산이 감소됩니다. 13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태를 보이는 질환은 기도의 만성염증성 질환으로 기관지 벽의 부종과 기도 협착, 여러가지 자극에 대해 기도가 과잉 반응을 보이는 상태. 1. 만성기관지염. 2. 폐렴. 3. 천식. 4. 폐기종. 5. 기흉. 13번의 제시된 기도의 만성염증성 질환으로 기관지 벽의 부종과 기도 협착, 여러가지 자극에 대해 기도가 과잉 반응을 보이는 상태의 질환은 3번 천식입니다. 1번 만성기관지염, 폐렴, 폐기종, 기흉 모두 호흡기계 질환이지만 제시된 상태의 질환은 천식입니다. 다음 14번입니다. 심부전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 2. 식사량을 늘려 제공한다. 3. 계단 오르기 운동을 격려한다. 4. 항상 탄력 스타킹을 신게 한다. 5. 온냉탕을 오가며 목욕을 한다. 14번의 심부전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식사량을 늘리는 것은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3번 계단 오르기 등 운동 시에는 심한 호흡곤란을 일으킵니다. 4번 항상 탄력 스타킹을 신게 하면 혈액순환 감소가 우려됩니다. 5번 온냉탕을 오가며 목욕을 하게 되면 기립성 저혈압 등이 우려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심부전증은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15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의 특성과 치료 및 예방으로 옳은 것은 1. 어깨는 넓어지고 골반은 줄어든다. 2. 퇴행성 관절염은 체중을 조절해야 한다. 3. 골다공증은 음식으로 비타민 E를 섭취한다. 4.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 철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5. 팔, 다리 지방은 증가, 엉덩이와 허리의 피하 지방은 감소한다. 15번의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의 특성과 치료 및 예방은 2번 퇴행성 관절염은 체중을 조절해야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는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커집니다. 3번 골다공증은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섭취를 합니다. 4번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칼슘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5번 팔다리 지방은 감소하고 엉덩이와 허리의 피하 지방은 증가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근골격계는 근육이나 힘줄, 인대, 뼈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해당하는 것은 1. 소변줄기가 굵어진다. 2.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3. 배뇨 후 잔뇨감이 없다. 4.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온다. 5.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없다. 16번의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 4번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온다입니다. 지문 1번 전립선 비대증은 소변 줄기가 가늘어집니다. 2번 배뇨 횟수가 증가됩니다. 3번 배뇨 후 잔뇨감이 없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5번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많아집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전립선을 설명한 것으로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으로 방광 아래에 위치하고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합니다. 17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피부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발톱이 얇아지고 세로줄이 생긴다. 2. 피하 지방의 감소로 기온에 둔감해진다. 3. 상처 회복이 지연되고 궤양이 생기기 쉽다. 4. 머리카락은 전반적으로 굵어지고 탈색이 된다. 5. 피하 조직의 증가로 압박에 대한 손상의 위험이 높다. 17번의 노화에 따른 피부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3번 상처 회복이 지연되고 궤양이 생기기 쉽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발톱이 두꺼워지며 잘 부서지고 세로줄이 생깁니다. 2번 피하 지방의 감소로 기온에 민감해집니다. 4번 머리카락은 전반적으로 가늘어지고 탈색이 됩니다. 5번 피하 조직의 감소로 압박에 대한 손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피부계의 구성과 기능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18번입니다.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은 1. 결막염 2. 녹내장 3. 백내장 4. 망막염 5. 안구건조증 18번의 정답은 3번 백내장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이 들어가지 못하여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19번입니다. 다음 중 당뇨병의 치료 및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인슐린은 입으로 복용한다. 2. 반찬은 짜게 골고루 섭취한다. 3. 단 음식과 술은 적당히 섭취를 권장한다. 4. 공복 시, 운동이나 장시간 등산 시에는 고혈당에 대비한다. 5.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의사와 상의한 후 운동량을 조절한다. 19번의 당뇨병의 치료 및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의사와 상의한 후 운동량을 조절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인슐린은 입으로 복용하면 위장관에서 파괴되므로 반드시 주사로 주입합니다. 2번 반찬은 싱겁게 골고루 섭취합니다. 3번 단 음식과 술은 섭취를 제한합니다. 4번 공복 시 운동이나 장시간 등산 시에는 저혈당에 대비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당뇨병에 대한 설명으로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는 되지만 부족한 경우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해 혈중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다음 20번입니다. 노인 우울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밤에 숙면을 취한다. 2. 증상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3. 주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 4. 친근한 물건에 대한 애착이 증가한다. 5.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20번의 노인 우울증의 특징은 5번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밤에는 불면 혹은 과도한 수면을 취합니다. 2번 증상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3번 주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즐거운 것이 없어집니다. 4번 친근한 물건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거나 감소합니다. 참고사항은 우울증은 본인 스스로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긍정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21번입니다. 좌측 뇌의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1. 배뇨장애 2. 삼킴장애 3. 소화장애 4. 언어장애 5. 청력장애 21번의 좌측 뇌의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4번 언어장애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질문은 뇌졸중으로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이며
오른쪽 박스의 참고 설명과 같이 좌측 뇌가 손상된 경우 우측 마비와 함께 말을 못하거나 남의 말을 이해 못하는 실어증이 발생합니다. 다음 22번입니다.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염 시기로 심장병을 예방한다. 2. 저자녀 시기로 변비를 예방한다. 3. 채소 섭취로 산화작용을 돕는다. 4. 비타민 D 섭취로 칼슘 흡수를 돕는다. 5. 동물성 지방 섭취로 혈관 탄력성을 높인다. 22번의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은 4번 비타민 D 섭취로 칼슘 흡수를 돕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저염이 시기로 심장병을 예방합니다. 2번 변비 예방은 물, 야채, 과일 등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채소는 무기질 비타민, 황산화물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5번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혈관 탄력성을 줄이게 됩니다. 23번입니다. 노인 대상자의 약물 사용 방법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복용하기 힘든 약은 쪼개서 복용한다. 2. 카페인 음료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빠르다. 3. 약이 쓰다고 다른 것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된다. 4. 건강기능식품은 의사 약사와 상의할 필요가 없다. 5. 약 복용을 잊어버렸다면 다음 복용은 2배로 복용한다. 23번의 노인 대상자의 약물 사용 방법 설명이 옳은 것은 3번 약이 쓰다고 다른 것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된다가 답입니다. 지문 1번 복용하기 힘든 약은 쪼개서 복용하는 것이 아니고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어 복용할 수 있습니다. 2번 카페인 음료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방해합니다. 4번 건강기능식품은 의사 약사와 충분히 상의합니다. 5번 약 복용을 잊어버렸다면 다음 복용은 2배로 복용하면 안 되고 약 복용을 잊었다가 생각난 즉시 복용합니다. 다음 24번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1회 기본 접종 후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으로 묶인 것은 1. 백일해 디프테리아 2. 파상풍 디프테리아 3. 파상풍 인플루엔자 4.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5. 폐렴구균 대상포진 24번의 만 65세 이상 노인이 1회 기본 접종 후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으로 묶인 것은 2번 파상풍과 디프테리아입니다. 오른쪽 박스의 설명과 같이 지문 1번 백일해, 4번 폐렴구균, 5번 대상포진은 1차 기본 접종을 하면 되고 지문 3번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25번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중에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할 것은 1. 오전에 통목욕을 시켜드렸다. 2. 구청에서 전화가 와서 대상자를 바꾸어 주었다. 3. 며칠 동안 쌓인 쓰레기의 분리 배출을 도왔다. 4. 이웃집에서 어르신을 드시라고 떡을 가져왔다. 5. 대상자가 전심 후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한다. 25번의 방문요양 서비스 중에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할 것은 5번 대상자가 전심 후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일상적인 상황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업무보고 형식을 설명한 것으로 구두보고는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서면보고는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숫자나 지표가 필요한 경우의 보고이고 전산망 보고는 전산을 이용하여 구두보고와 서면보고 장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26번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본인이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이 대리로 작성한다. 2.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3.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은 시행한다. 4. 17세 청소년이라도 직접 작성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한다. 5. 작성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26번의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 작성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본인이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이 대리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는 직접 의사결정을 합니다. 2번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3번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합니다. 4번 17세 이상이 아니고 19세 이상 성인이면 작성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27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조치한 내용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효과적인 순환을 보인다. 몸 앞쪽으로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힌다. 1. 호흡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2. 구토를 예방하고 편하도록 3.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4. 심장에 압박을 주지 않기 위해 5.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흡인 위험을 줄이기 위해 27번의 제시된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효과적인 순환을 보인다. 몸 앞쪽으로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힌다와 같이 조치한 내용의 설명은 5번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흡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제시 설명은 심폐소생술의 회복 자세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회복 자세는 혀나 구토물로 인해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흡인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다음 28번입니다.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레몬 소스를 곁들인 샐러드를 제공한다. 2.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3. 식사 중에 숨을 쉬기 어려워하면 물을 제공한다. 4.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다 먹었는지 수시로 물어본다. 5. 앉아서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먹게 한다. 28번의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5번 앉아서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먹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레몬 소스를 곁들인 샐러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침샘 자극 등으로 사례 염려가 더 높아집니다. 2번 음식을 다 삼킨 것을 확인한 후에 다음 음식을 넣어줍니다. 3번 식사 전에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합니다. 4번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다 먹었는지 질문하지 않습니다. 식사 중에 말을 하면 살에 들릴 염려가 높아집니다. 29번입니다. 경관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과 같은 높이로 건다. 2. 영양액 주입한 후 대상자를 바로 눕게 한다. 3. 대상자가 일어나지 못하면 오른쪽으로 눕힌다. 4.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의 주입 속도를 늦춘다. 5. 영양액은 실온보다 낮은 온도로 차갑게 준비한다. 29번의 경관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대상자가 일어나지 못하면 오른쪽으로 눕힌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겁니다. 2번 영양액을 주입한 후 대상자를 바로 눕히지 말고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합니다. 4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의 주입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고 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립니다. 5번 영양액의 온도는 체온 정도로 준비를 합니다. 참고사항에서는 일어나지 못하는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눕히는 이유는 위의 모양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오른쪽으로 누이면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이 줄어들고 중력으로 잘 흘러 들어갑니다. 청색증은 피부나 점막이 푸른색을 띠는 증상을 말합니다. 다음 30번입니다.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서 복용하게 한다. 2.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약을 잘 삼키게 한다. 3. 물약은 라벨이 없는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 4. 손바닥에 드러낸 후 남은 알약은 약병에 다시 넣는다. 5. 캡슐약은 벗겨서 가루만 손가락에 놓고 물로 녹여서 투약한다. 30번의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은 2번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약을 잘 삼키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색이 변한 물약은 버립니다. 3번 물약은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용액을 따릅니다. 4번 손바닥에 드러낸 후 남은 알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5번 캡슐약은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로 투약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투약독기 기본 원칙으로서 정확한 약물이 정확한 대상자에게 정확한 용량으로 정확한 경로를 통하여 정확한 시간에 투약을 합니다. 투약 후에 이상 반응을 관찰합니다. 31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화장실 사용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바닥에 깔개를 깔아둔다. 2. 화장실에서 배설 중에 하반신을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3. 화장실 위치를 알리기 위해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는다. 4.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할 때 잡을 수 있게 한다. 5. 밤에는 화장실 조명을 꺼둔 아늑한 환경을 조성한다. 31번의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화장실 사용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할 때 잡을 수 있게 한다가 답입니다. 지문 1번 화장실 바닥에는 깔개 등은 발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은 치웁니다. 2번 화장실에서 배설 중에 하반신을 무릎 덮개로 덮어주는 것이 아니고 침상에서 이동변기 사용 시 하반신을 무릎 덮개로 덮어줍니다. 3번 화장실 위치를 알리기 위해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으면 안되고 화분도 치워 대상자가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5번 밤에는 화장실 조명을 다 꺼두는 것이 아니고 조명을 켜두어 잘 찾을 수 있게 합니다. 다음 32번입니다. 침대에서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배변 후 물티슈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 2. 뒤처리할 때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아준다. 3.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떼어준다. 4.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춰준다. 5. 배설물에 피가 섞여 나오면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32번의 3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되어준다입니다. 1번 배변 후 물티슈를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는 것이 아니고 배변 후 마른 수건으로 닦고 옷을 입힌다입니다. 2. 뒤처리할 때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아준다가 아니고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4번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올려주어야 합니다. 5번 배설물에 피가 섞여 나오면 배설물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33번입니다. 다음 중 대상자가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이동변기는 하루 한 번 세척한다. 2.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보다 높게 한다. 5.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4.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5.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 이동변기를 왼쪽에 놓는다. 33번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이동변기는 하루 한 번 세척하는 것이 아니고 매번 사용할 때마다 깨끗이 세척합니다. 2번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 높이와 같도록 합니다. 3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 이동변기를 왼쪽에 놓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쪽인 오른쪽에 놓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이동변기의 사용 방법과 사진입니다. 다음 34번입니다.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은 1. 둔부를 들어 방수포를 깔아준다. 2. 기저귀 안에 속 기저귀를 떼어준다. 3. 기저귀는 하루에 3번 교환한다. 4.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5.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34번의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은 4번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기저귀를 교환한다입니다. 지문 1번 둔부를 들어 방수포를 깔아준다는 것은 대상자가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으므로 돌려 눕혀 방수포를 깔아줍니다. 2번 기저귀 안에 속 기저귀를 대주는 것이 아니고 기저귀는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줍니다. 3번 기저귀는 하루에 3번 교환한다는 것은 기저귀는 정해진 시간에 갈아주는 것이 아니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주어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5번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아니고 바깥쪽 면이 깨끗한 부분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립니다. 35번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호소할 때 요양보호사의 조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상 배설을 하도록 도와준다. 2. 간호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 3. 연결관이 꺾여 있는지 확인한다. 4. 휠체어를 이용해서 화장실로 간다. 5. 유치도뇨관을 잠그고 화장실로 간다. 35번의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호소할 때 요양보호사가 올바르게 조치한 것은 3번 연결관이 꺾여 있는지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이 문제는 질문의 의도를 생각하고 유치도뇨관 삽입 대상자임을 감안해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지문 1번 침상 배설을 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은 질문의 의도와 다른 사항이며 지문 2번 간호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는 것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호소할 때마다 간호사에게 보고하는지를 생각하여야 할 사항이며 지문 4번 휠체어를 이용해서 화장실로 간다와 지문 5번 유치도뇨관을 잠그고 화장실로 간다는 것도 질문의 의도와 다른 사항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유치도뇨관이 꼬였을 때의 설명입니다. 다음 36번입니다. 대상자의 의치 관리와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의치를 뜨거운 물에 담가둔다. 2. 의치를 세척한 후 끼고 자게 한다. 3. 의치로 물로 헹군 후 건조기로 말린다. 4. 의치를 뺄 때는 아래쪽을 먼저 뺀다. 5.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닦는다. 36번의 대상자의 의치 관리와 사용을 돕는 방법은 5번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닦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의치를 의치 세정제나 물이 담긴 용기에 담가둡니다. 2번 의치를 세척한 후 자기 전에는 의치를 빼서 보관을 합니다. 3번 의치를 물로 헹군 후 찬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을 합니다. 4번 의치를 뺄 때는 위쪽을 먼저 뺍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의치 보관 방법으로 의치를 빼어둘 때는 찬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해야 의치의 변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37번입니다. 다음 중 대상자의 손발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염증 예방을 위해 발톱은 둥글게 잘라준다. 2. 질기고 보온이 잘 되는 나일론 양발을 신긴다. 3. 따뜻한 물에 손과 발을 10 내지 15분간 담근 후 씻는다. 4. 무좀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일이나 로션을 바르지 않는다. 5. 피부가 헐어 있거나 상처가 있으면 피부 연고를 발라준다. 37번의 손발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따뜻한 물에 손과 발을 10 내지 15분간 담근 후 씻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염증 예방을 위해 발톱은 둥글게가 아닌 일자로 잘라줍니다. 2번 질기고 보온이 잘 되는 나일론이 아닌 면 제품 양발을 신깁니다. 4번 무좀이 아닌 피부 건조를 예방하기 위하여 오일이나 로션을 사용합니다. 5번 피부가 헐어 있거나 상처가 있으면 요양보호사가 피부 연고를 발라주지 말고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합니다. 참고사항은 노인의 피부는 건조하여 각질이 생기기 쉬우므로 오일이나 로션 등을 자주 발라주어야 합니다. 다음 38번입니다. 대상자의 목욕을 도울 때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주는 이유는 1. 피부 보습, 2. 체온 유지, 3. 각질 제거, 4. 염증 반응 감소, 5. 호르몬 분비 촉진. 38번에 대상자의 목욕을 도울 때 따뜻한 물을 뿌려주는 이유는 2번 체온 유지가 맞습니다. 39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 있는 옷을 갈아입히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마비된 쪽부터 벗긴다. 2. 신축성이 없는 옷이 좋다. 3. 상의와 하의가 하나로 된 옷을 입힌다. 4. 요양보호사는 건강한 쪽에 서서 옷을 갈아입힌다. 5. 마비된 쪽의 손을 잡고 한쪽 소매를 어깨 위까지 올린다. 39번의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 있는 옷을 갈아입히기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5번 마비된 쪽의 손을 잡고 한쪽 소매를 어깨 위까지 올린다가 답입니다. 1번 마비된 쪽이 아니고 건강한 쪽부터 벗깁니다. 2번 신축성이 없는 옷이 아니고 신축성이 있는 옷이 좋습니다. 3번 상의와 하의가 하나로 된 옷보다 상의와 하의가 분리된 옷이 편합니다. 4번 요양보호사는 건강한 쪽이 아니고 마비된 쪽에 서서 옷을 갈아입힙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편마비 대상자의 옷 입히기와 벗기기 방법의 문제는 거의 매회 출제되고 있어 편마비 대상자 옷 입히거나 벗길 때의 기준을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라는 의미로 인마와 법근으로 암기해 두시면 혼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4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침대 한쪽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가운데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상반신은 건강한 팔을 잡고 옮긴다. 2. 상반신은 머리와 목 아래를 지지하여 옮긴다. 3. 하반신은 다리를 잡고 옮긴다. 4. 하반신은 엉덩이 부위의 옷을 잡고 옮긴다. 5.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옮긴다. 40번의 침대 한쪽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가운데로 옮기는 방법은 5번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옮긴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2번 같이 설명합니다. 상반신은 한 손은 대상자의 목에서 겨드랑이를 향해 넣어서 받치며 다른 한 손은 허리 아래에 넣어서 이동시킵니다. 지문 3번, 4번 같이 설명합니다.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 아래에 손을 깊숙이 넣고 옮깁니다. 침대에서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기를 전체를 정리하면 위 참고사항과 같이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섭니다. 상반신, 하반신 나누어 이동합니다. 상체에서 하체 순으로 이동합니다. 41번입니다. 대상자를 휠체어로 이동하는 방법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로턱을 내려갈 때는 앞으로 들고 내려간다.
2. 경사도가 큰 내리막길은 앞으로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3. 경사도가 큰 오르막길은 앞으로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간다. 4.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는 앞으로 들고 가서 뒤로 나온다. 5. 문턱을 오를 때는 휠체어를 돌려 뒷바퀴를 들고 뒤로 넘어간다. 41번의 휠체어로 이동하는 방법 설명은 3번 경사도가 큰 오르막길은 앞으로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간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도로 턱을 내려갈 때는 뒤로 돌려 내려갑니다. 2번 경사도가 큰 내리막길은 뒤로 지그재그로 내려갑니다. 4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는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옵니다. 5번 문턱을 오를 때는 휠체어를 앞바퀴를 들고 앞으로 넘어갑니다. 아래 참고 사항의 사진은 위 지문의 순서대로의 그림입니다. 1번 사진은 도로 턱을 내려갈 때이고 2번은 경사도가 있는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모습이고 3번 사진은 경사도가 있는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이고 4번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5번 사진은 문턱을 오를 때의 모습입니다. 다음 42번입니다.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보행 벨트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벨트 끈, 패드, 손잡이의 바느질 상태를 확인한다. 나. 대상자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고 이동한다. 다. 끈이나 벨트가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라.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벨트를 묶는다. 순서를 정렬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초 후 설명합니다. (42번의) 제시된 가. 벨트, 끈, 패드, 손잡이의 바느질 상태를 확인한다. 나. 대상자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고 이동한다. 다. 끈이나 벨트가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라.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벨트를 묶는다. 의 보행 벨트를 사용하는 순서는 앞 53번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 순서 문제를 풀 때는 상상을 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쉽고 기억에도 오래 남는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이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상자 보행을 돕기 위해 벨트를 찾아야 하고 벨트 상태를 살펴보아야 하니 갑은 벨트, 끈, 패드, 손잡이의 바느질 상태를 확인한다가 맨 앞으로 와야 하고 다음은 대상자에게 착용을 시켜야 하므로 랍은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벨트를 묶는다이고 다음은 잘 묶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답은 끈이나 벨트가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이며 마지막은 당연히 보행 벨트의 목적이 대상자 이동 돕기이니 나압은 대상자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고 이동한다가 오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5번 가, 라, 다, 나 순서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보행 벨트는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또는 보행시킬 때 사용하는 보조 도구입니다. 43번입니다. 대상자의 분비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출된 가래는 세면대에 버린다. 2. 분비물을 처리할 때는 소독 가운을 착용한다. 3. 배설물이 묻은 의류와 일반 세탁물을 함께 세탁한다. 4. 장갑을 착용하고 배설물을 만진 경우 손을 씻지 않아도 된다. 5. 대상자가 사용한 물품에 체액이 묻었을 때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43번의 대상자의 분비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대상자가 사용한 물품에 체액이 묻었을 때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배출된 가래는 세면대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격리된 장소에 따로 배출해야 합니다. 2번 분비물을 처리할 때는 소독 가운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염 예방을 위해 장갑은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번 배출물이 묻은 의류와 일반 세탁물을 함께 세탁하면 안되고 따로 세탁합니다. 4번 장갑을 착용하고 배설물을 만진 경우에도 손을 물과 비누로 씻습니다. 아래는 참고사항입니다. 다음 44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자세 변환용 쿠션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1. 커버는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2.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3. 충전재는 커버 밖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 4. 마찰이 적은 소재로 잘 미끄러져야 한다. 5. 지프는 사용하기 쉽게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44번의 그림과 같은 자세 변환용 쿠션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2번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자세 변환용 쿠션을 선택할 때 유의할 점은 쿠션 지프가 대상자의 신체에 접촉이 안 되어야 하고 내부 충전재가 나오지 않는 것이고 너무 미끄럽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커버가 분리, 세척, 소독이 가능하고 변색이 안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45번입니다. 다음 그림의 소화기 사용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림을 보시고 순서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합니다. 45번의 소화기 사용 순서는 먼저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습니다. 다음은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하고 다음은 손잡이를 쥡니다. 마지막으로 불난 곳을 향해 분말을 쏘면 됩니다. 따라서 이 순서로 나열한 것은 4번 다, 나, 가, 라입니다. 다음 46번입니다. 방충제를 넣어 보관해야 하는 의류는 1. 비닐모자 2. 나일론 양발 3. 합성 섬유 바지 4. 견섬유 블라우스 5. 폴리에스테르 티셔츠 46번의 방충제를 넣어 보관해야 하는 의류는 4번 견섬유 블라우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방충제를 넣어 보관하는 의류는 흡습성이 큰 섬유인 모섬유 종류와 견섬유 종류는 방충제를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47번입니다. 제가 대상자와 외출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함께 걸을 때 보폭을 크게 하여 이동한다. 2. 계단은 끝까지 빠르게 이동한 후 쉬게 한다. 3. 차량 이용 시에는 익숙한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한다. 4.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외출 계획을 조정한다. 5. 동행 후에는 외출이 만족스러웠는지 가족에게 확인한다. 47번의 제가 대상자와 외출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외출 계획을 조정한다가 답입니다. 1번 함께 걸을 때 보폭을 크게 하여 이동하는 게 아니고 작게 하여 이동합니다. 2번 계단은 끝까지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몇 걸음에 한 번씩 쉬면서 천천히 이동합니다. 3번 차량 이용 시에는 익숙한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5번 동행 후에는 외출이 만족스러웠는지 가족이 아니고 대상자에게 확인합니다. 다음 48번입니다. 제가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문 안쪽에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2. 난간 주변에 빨간색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 3. 채광을 고려하여 방은 1층보다 2층에 배치한다. 4. 모기약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화장대 위에 둔다. 5.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열 전도율이 높은 것으로 감싼다. 48번의 제가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2번 난간 주변에 빨간색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방문은 안에서 잠그지 못하고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으로 설치를 합니다. 3번 안전을 고려하여 방은 2층보다 1층으로 배치를 합니다. 4번 모기약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을 합니다. 5번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열 전도율이 낮은 전련체로 감쌉니다. 49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문제 행동을 할 때 적절한 대처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이 화장실을 찾아다니며 화장지를 모아서 풀었다 꼬았다를 반복한다. 1. 이런 행동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이해시킨다. 2.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자세히 따져 물어본다. 3. 그만두도록 손을 잡아 제지하고 화장지를 버린다. 4. 이렇게 계속하면 시설에서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5. 크게 손뼉을 쳐서 관심을 바꾸고 좋아하는 음식을 준다. 49번의 치매 대상자가 문제 행동을 할 때 대처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이 화장실을 찾아다니며 화장지를 모아서 풀었다 꼬았다를 반복한다는 것은 치매 대상자의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5번 크게 손뼉을 쳐서 관심을 바꾸고 좋아하는 음식을 준다가 맞습니다. 주의를 환기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지문 1번 이런 행동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은 답을 해주는 것보다 안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2번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자세히 따져 물어보는 것은 질문이나 답을 주기보다 다독이며 안심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번 그만두도록 손을 잡아 제지하고 화장지를 버리는 것은 무리하게 중단시키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4번 이렇게 계속하면 시설에서 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도와야 합니다. 참고사항은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못해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이고 논리적 생각을 못해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50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식사 때마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을 때 대처 방법은 1. 하루에 2끼만 제공한다. 2. 반찬 가지수를 줄여 제공한다. 3. 매 식사 후 소화제를 제공한다. 4. 작은 그릇에 담아 식사량을 조절한다. 5. 쓴맛이 나는 재료를 음식에 섞어 제공한다. 50번의 치매 대상자가 식사 때마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을 때 대처는 4번 작은 그릇에 담아 식사량을 조절한다가 적절한 대처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미흡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을 하는 이유는 과식하거나 배고픔을 호소할 때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하는 이식 증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51번입니다. 수면장애를 보이는 치매 대상자를 도울 때 옳은 방법은 1. 잠들기 직전에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한다. 2. 저녁에 따뜻한 녹차를 주어 숙면을 유도한다. 3. 밤에 잠을 못 잤으면 낮 동안 수면을 취하게 한다. 4. 낮 동안에 산책이나 신선한 공기를 접하며 운동을 한다. 5. 잠에서 깨어나 나가려고 하면 음악을 크게 틀어준다. 51번의 수면장애를 보이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4번 낮 동안 산책이나 신선한 공기를 접하며 운동을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잠들기 직전에 텔레비전 시청을 삼가합니다. 2번 오후와 저녁에는 녹차나 술과 같은 카페인 음료를 주지 않습니다. 3번 밤에 잠을 못 잤으면 낮에 조는 경우 말을 걸어 자극을 줍니다. 5번 잠에서 깨어나 나가려고 하면 요양보호사가 동행을 해줍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수면장애를 돕는 기본 원칙은 수면 상태를 관찰하고 규칙적인 생활, 집 밖에서 운동을 하고 좋은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52번입니다. 고향에 간다며 자주 주변을 돌아다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시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외우게 한다. 2.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주어 집중하게 한다. 3. 대상자의 신분증은 보호자가 소지하게 한다. 4. 외출할 때 입을 겉옷을 문 입구에 걸어둔다. 5. 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전에 지문을 등록해 둔다. 52번의 고향에 간다며 자주 주변을 돌아다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전에 지문을 등록해 둔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배회의 원인은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 정서적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것 등이 원인입니다. 53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요양시설에 계시는 치매 대상자가 의심증상으로 딸이 지난 추석에 사준 지갑을 누가 훔쳐갔다라며 소리를 지른다. 1. 지금 경찰에 신고하러 가자고 한다. 2. 지갑의 크기와 모양과 색깔을 물어본다. 3. 누가 가지고 갔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4.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같은 것을 사오게 한다. 5. 지갑을 다시 찾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한다. 53번의 다음과 같은 요양시설에 계시는 치매 대상자가 의심 증상으로 딸이 지난 추석에 사준 지갑을 누가 훔쳐갔다라며 소리를 지르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는 치매 상황의 의심, 망상, 환각의 문제 행동으로서 5번 지갑을 다시 찾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한다가 가장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가 의심이 많은 이유는 자신의 경험과 주위 환경 이해가 어려워지고 물건을 둔 장소를 기억 못하고 이런 상황 이해가 수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적절한 대처가 아닙니다. 다음 54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베개를 던지려 할 때 대처 방법은 1. 신속하게 자리를 피한다. 2. 힘으로 제압하며 진정시킨다. 3. 방 안에 혼자 있게 하여 행동을 수정한다. 4.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부드럽게 말한다. 5. 폭력적인 행동을 계속하면 퇴소시킨다고 경고한다. 54번의 치매 대상자가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베개를 던지려고 할 때 대처는 4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부드럽게 말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신속하게 자리를 피하면 안 되고 혼자 있게 하지 말고 관찰합니다. 2번 힘으로 제압하며 진정시키는 등 불필요한 구속은 피합니다. 3번 방 안에 혼자 있게 하지 말고 관찰을 합니다. 5번 폭력적인 행동을 계속하면 퇴소시킨다고 경고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대처입니다.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파괴적 행동의 특징은 자주 일어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초기에 분노로 시작해서 지쳐서 중지를 합니다. 질병 초기에 나타났다 수개월 내 사라집니다. 55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낮에는 유순하다. 저녁 8시에서 9시만 되면 갑자기 문을 들그럭거리고 큰 소리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른다. 1. 신체적 제한을 가해 안정시킨다. 2. 대상자 혼자서 조용히 있도록 한다. 3.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한다. 4. 해가 지기 직전부터 수면을 취하게 한다. 5. 조명과 텔레비전 등 음향기기는 모두 끈다. 55번의 제시된 낮에는 유순하다 저녁 8에서 9시만 되면 갑자기 문을 들그럭거리고 큰 소리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내용은 석양증후군 치매 증상으로 3번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한다가 가장 적절합니다. 지문 1번 신체적 제한을 가해 안정시키는 것은 행동을 더욱 악화시키므로 하지 않습니다. 2번 대상자 혼자서 조용히 있도록 한다는 것은 혼자 두기보다 치매 대상자와 함께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번 해가 지기 직전부터 수면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낮 시간 동안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합니다. 5번 조명과 텔레비전 등 음향기기는 모두 끄는 것이 아니고 켜놓거나 밝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 56번입니다. 프로그램 참여 중에 남자 치매 대상자가 옆에 앉은 여자 대상자의 가슴을 만질 때 대처 방법은 1. 만지는 손을 때려서 제지한다. 2. 내일부터 참여하지 말라고 한다. 3. 여자 대상자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다. 4. 하지 말라며 큰 소리로 주의를 준다. 5.
여자 대상자에게 사과하라고 지시한다. 56번의 프로그램 참여 중에서 남자 침해 대상자가 옆에 앉은 여자 대상자의 가슴을 만질 때 대처는 3번 여자 대상자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다가 가장 적절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돕는 기본 원칙은 성적 행동 관련 요인을 관찰하고 때로는 행동을 교정하고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합니다. 57번입니다. 침해 대상자와 대화 중 요양보호사가 의사소통 기본 원칙을 잘 지킨 것은 대상자, 텔레비전에 좋은 경치가 나오니 여행을 가고 싶네. 요양보호사 1. 지금 여행 가는 계절이 아닙니다. 2. 언제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 3. 그 몸으로 어떻게 여행 가려고 해요? 4. 그 말에 내가 더 여행 가고 싶어지네요. 5. 좋은 경치를 보니 여행 가고 싶으신가 봐요. 57번의 침해 대상자와 대화 중 대상자 텔레비전에 좋은 경치가 나오니 여행을 가고 싶네.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가 의사소통 기본 원칙을 잘 지킨 것은 5번 좋은 경치를 보니 여행 가고 싶으신가 봐요 가 의사소통 원칙을 잘 지켰습니다. 지문 1번 지금 여행 가는 계절이 아닙니다의 답은 의사소통 기본 원칙에 부정형보다 긍정형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2번 언제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는 의사소통 기본 원칙에 한 번에 한 가지씩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야 합니다. 3번 그 몸으로 어떻게 여행 가려고 해요는 의사소통 기본 원칙에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4번 그 말에 내가 더 여행 가고 싶어지네요는 의사소통 기본 원칙에 대상자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다음 58번입니다. 비언어적으로 바람직하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짱을 끼고 말한다. 2. 눈을 깜빡거리며 말한다. 3. 간간히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4.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말한다. 5.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고 말한다. 58번의 비언어적으로 바람직하게 의사소통을 한 것은 3번 간간히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팔짱을 끼고 말한다. 2번 눈을 깜빡거리며 말한다는 존중하는 태도가 결여되었습니다. 4번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말할 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을 같이 사용합니다. 5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고 말하지 않고 얼굴을 마주보고 말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침해 대상자의 신체적 언어 사용 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정면에서 마주보고 눈높이에 맞추고 관심을 보이고 접근 시 옆에서 다가갑니다. 59번입니다.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2.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한다. 3.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한다. 4.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사용하여 이해를 돕는다. 5.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형태는 촉각으로 이해시킨다. 59번의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2번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입니다. 3번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하는 것은 언어장애 대상자와 소통할 때입니다. 4번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사용하여 이해를 돕는 것은 판단력, 이해력 장애 대상자와 소통할 때입니다. 5번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형태는 촉각으로 이해시키는 경우는 시각장애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입니다. 참고사항은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유형은 노인성 난청, 시각장애, 언어장애, 판단력 이해력 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 진압력 장애가 있습니다. 다음 60번입니다. 대상자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물 복용 방법은
1. 고지혈증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한다. 2. 고혈압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3. 철분제를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4. 차광 보관된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한다. 5. 가운데 절단선이 있는 알약을 잘라 복용한다. 60번의 대상자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물 복용 방법은 2번 고혈압약을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한다입니다. 지문 1번 고지혈증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한다는 것은 처방에 따라 복용하고 단 자몽주스는 피합니다. 3번 철분제와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잘 됩니다. 4번 차광 보관된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하는 것은 협심증에 사용하고 공기, 열, 습기에 민감합니다. 5번 가운데가 절단선이 있는 알약을 잘라 복용하는 것은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거나 분쇄하여 복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유, 녹차, 커피 등 카페인 음료는 약 흡수를 방해합니다. 오렌지 주스는 약 흡수를 증가시킵니다. 자몽 주스는 고혈압, 고지혈증 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부작용을 증가시킵니다. 참고로 약 복용에 대해서는 교재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의미이며 약물 복용에 대해 서너 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61번입니다. 그림에서 심폐소생술 교육받은 경험이 없는 구조자가 의료인에게 인계할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은 그림을 보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1번의 그림에서 심폐소생술 교육받은 경험이 없는 구조자가 의료인에게 인계할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은 4번 가슴 압박입니다. 오른쪽 박스와 같이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을 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산소를 공급하는 행위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가슴 압박만이라도 하는 것이 생존율을 높입니다. 다음 62번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부착한다. 2. 왼쪽 빗장뼈와 오른쪽 젖꼭지 아래에 전극 패드를 부착한다. 3.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4.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5. 제세동 시행 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1의 비율로 한다. 62번의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4번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에 패드를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패드를 부착한 후에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합니다. 2번 왼쪽 빗장뼈가 아닌 오른쪽 빗장뼈와 오른쪽 젖꼭지가 아닌 왼쪽 젖꼭지 아래에 전극 패드를 부착합니다. 3번 분석 중이라는 음성 메시지가 나오면 대상자에게 손을 뗍니다. 5번 제세동 시행 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2의 비율로 합니다. 참고사항은 자동 심장 충격기는 자동으로 심전도를 분석하여 심실세동 또는 무맥성 심실빈맥을 제거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9번째 난이도가 높은 매회 출제 부분 문제풀이였습니다. 10번째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거의 같은 패턴으로 출제되고 있어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에 대한 집중 공부도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요점 정리와 문제풀이, 매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은행식 시험을 대비한 문제풀이, 본시험 적응 연습도 계속됩니다. 오늘 문제풀이 중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